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116쪽부터 127쪽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입니다. 교과서 116쪽을 보겠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사라, 버스를 타다를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과서의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있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사라, 버스를 타다. 글 윌리엄 밀러, 옮김 박찬석, 그림 존 워드. 아침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구분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나 언제나 이래 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라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어머니께서는 백인 가정의 부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사입으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앞쪽 자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한 백인 아주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 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잠시 뒤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거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여 사라에게 큰 소리를 질렀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 감옥으로 보내실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되받아쳤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경찰관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아저씨께서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를 찍으셨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아저씨의 말씀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오. 사라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인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경찰관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어머니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밖으로 나오자 신문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좀 더 찍은 뒤에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썽을 일으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사라가 어머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 저는 걷는 것이 좋아요. 얼마든지요.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사라 또래의 남자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사인 좀 해줄래?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 싱긋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사라는 신문 첫 장에 난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사라가 어머니를 재촉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잖니.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리예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계속 앉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사라와 어머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125쪽을 보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를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묻고 답하기를 이학습터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들어와서 질문을 글로 쓰고 친구들의 질문에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게시판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125쪽의 표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126쪽을 보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해서 장소의 변화와 각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장소는 버스 안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찍어가고 많은 사람이 사라를 보러 왔다 라고 써있네요. 세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머니가 사라를 안아주고 있어요. 사라의 방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의 어머니께서 법은 언젠가는 바뀐다며 사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버스 정류장 앞이네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사라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도 사라와 같이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림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다시 버스 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고 사라는 버스에 올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7쪽을)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이야기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지금부터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의 뜻을 줄로 연결해 봅시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는 배경과 연결해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인물과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에 연결해 주세요. 인물, 사건, 배경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 중에서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언제에 해당하는 것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또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것을 공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라 버스를 타다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의 인물은 일단 주인공인 사라, 그리고 사라의 어머니, 또 경찰관, 운전사, 신문 기자 등이 있습니다. 사건은 126쪽에 정리한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적어보자면 먼저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일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는 사라의 사진을 찍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옵니다. 그 후에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도 사라를 따라서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사라는 버스에 올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사라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탄 어느 날 아침부터 법이 바뀐 뒤 사라가 버스를 타게 된 날까지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사라가 사는 마을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공간적 배경을 미국이라고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습터의 공개 게시판에 들어와서 사라 버스를 타다를 읽고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을 읽어보고 댓글로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묻고 답한 내용을 125쪽 표에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126쪽에서 127쪽을 사진 찍어서 과제방에 올리는 것까지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모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